모카커피가 떠오르는 색채, 그 가운데 붉은 원이 눈에 띄는 이 사진은 지난 11월 허블이 촬영한 목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21배, 거느린 위성만 79개, 태양계 모든 행성을 합쳐도 그보다 2.5배 크다는 거대 행성 목성을 보니 어떠신가요? 시야의 한계를 벗어난 거대한 모습을 보고 목성 공포증을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형형색색의 신비한 색채를 보고 고우가 그린 유화 그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중 가장 시선을 끄는 건 단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폭풍, 목성의 빨간 눈 대적점일 겁니다. 지구 크기의 1.3배, 지구가 들어가도 남을 만큼 이 거대한 반점은 1665년 프랑스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대적점은 발견 당시 이미 형성돼 있던 폭풍으로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아직 모르나 최소 350년 이상 멈추지 않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에 따르면 영원할 것 같던 목성의 대적점에서 여러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조금씩 비밀이 벗겨지고 있는 대적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붉은 반점이 목성의 거대 분지가 아닌 무엇보다 역동적인 고기압성 거대 소용돌이라는 사실은 1979년 보이저 2호가 목성을 근접 비행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잔잔해 보이는 반점은 최대 풍속 640km의 속도로 소용돌이가 불고 있는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죠. 이는 지구의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의 2배가 넘는 엄청난 풍속입니다. 지구보다 빠른 자전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날아가지 않는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이렇게 크고 강력한 폭풍이 오랜 시간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목성은 지구와 달리 가스 행성으로 지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목성은 상상과 달리 지구처럼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주선을 보내도 착륙할 수가 없는 행성이죠. 참고로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는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선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커진 태풍이 고緯도로 이동하면서 육지와의 마찰로 인해 사라지지만 목성에서 태풍은 지면이 없어 방해 요소가 없으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오랜 태풍이 영원히 유지될 것 같진 않은데요. 최근 새로운 발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초 최성기 대적점의 크기는 지구가 3-4개 들어갈 수 있는 약 5만 km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보이저우의 관측 당시 23,300km였고 2009년에는 더 작아진 약 18,000km, 그러다 현재는 약 16,000km까지 줄어들며 17세기만 해도 긴 타원형이던 모습은 점점 둥근 원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적점은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지구의 3-4배 되는 크기였으나 이제는 지구 하나 들어갈 만큼 줄어들고 있어 소멸징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목성의 상징처럼 있는 대적점을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된다면 붉은 점이 사라진 목성은 왠지 아쉬운데요. 다행인 건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점의 크기가 작아진 건 구름의 변화일 뿐 대적점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용돌이는 건재하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2011년 발사되어 2016년부터 목성 탐사를 시작한 탐사선 준호는 마이크로파 측정기를 사용해 최근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폭풍의 지름은 줄었을지언정 구름 아래 뻗어있는 대적점의 깊이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500km인 것으로 나왔죠. 이 깊이는 지구의 바다보다 100배 더 깊고 하늘로는 지구 지표면에서 우주정거장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사이즈입니다. 이쯤 되니 지구의 2만 배 넘는 자기장 때문에 현재 과학으로는 직접 탐사가 불가능한 이곳의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과학자들은 대적점을 감싸고 도는 제트기류의 깊이가 약 3,000km 정도인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암모니아 결정으로 구성된 흰색과 붉은색의 줄무늬는 목성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제트기류의 최대 풍속은 약 480km인데요. 대적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마치 컨테이너 벨트와 바퀴처럼 대적점을 회전시킵니다. 그리고 이는 대적점에게 지속적인 동력을 공급하게 되죠. 이 사실로 나사는 목성의 내부와 대기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진 모르겠으나 최근 대적점의 회전 속도 역시 달라졌다고 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오랜 기간 대적점의 수평바람을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붉은 폭풍은 2009년에서 2020년 사이 평균 풍속이 최대 8%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대적점이 수축되고 원형화되며 내부 풍속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세진 폭풍만큼 대적점의 붉은빛 또한 짙게 변해간다는데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황화수소 암모늄과 유기화합물인 아세틸렌을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시켰더니
돌린처럼 붉은색의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같은 원리로 대적점의 붉은 빛은 목성 상층부 대기 물질과 태양의 자외선이 반응하여 유기화합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적점은 어떤 구름보다도 높은 고도에 있기에 자외선에 노출되기도 쉽고 대적점의 강한 소용돌이가 대기에 있는 암모니아들을 붙잡기까지 하니 더욱 진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적반을 적어도 2세기 동안 관측했음에도 정확히 어떤 원리로 생성됐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물론 더 깊은 내부를 연구하기 위해 탐사선 주노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죠. 주노는 2011년 8월 발사되어 5년간 28km를 날아가 2016년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 도는데 54일 걸리는 큰 타원형 궤도를 통해 탐사를 진행하고 있죠. 주노가 2025년 9월까지 연장된 탐사 기간 동안 강력한 방사능과 중력으로 똘똘 뭉친 목성의 모든 수수께끼를 많이 풀어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직접 탐사도 안 되는 극한의 환경에서 나사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섭씨 1300도에 이르는 유독 높은 열원을 방출하는 대적점을 통해 목성의 대기 속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목성은 그 크기와 질량만큼 태양계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는 대적점 역시 그 영향에 대한 많은 비밀을 품고 있을 거라 봅니다. 흥미롭게도 목성의 달 유로파에는 방대한 양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탐사는 끊임없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주에서 생명은 우리뿐일 거라는 생각이 오만임을 증명하는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지구보다 큰 거대한 폭풍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라질지 더 빨라지면서 목성 깊은 대기 아래로 가라앉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내 앞에 주어진 힘든 일에서 잠시 눈을 돌려 이 거대한 행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쁜 소식들은 쏟아지고 눈앞의 일들을 해결하기에도 벅찬 하루였겠지만 상상하기 힘든 목성의 거대함과 신비로움을 보시고 오늘 하루 힘든 일들은 그만 잊으셨길 바랍니다. 목성의 생생한 폭풍까지 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리딩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